자, 22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자 홍길동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빌딩 ABC를 분석하고 있다. 틀린 설명은 자, 빌딩 ABC 3개의 빌딩만을 검토한다면은 빌딩 A는 빌딩 B10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은 10%로 가장 낮고 위험률도 4%로 가장 낮기 때문에 저위험 저수익 투자 자산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한 경우에는 어느 빌딩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지 알 수가 없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빌딩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A가 가장 낮죠. B, C 이런 관계가 있고, 자, 그리고 표준 편차, 위험률을 보면 A도 가장 낮고 그다음 B, C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평균 우리가 분산에 있어서의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자,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죠. 즉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3개의 부동산 중 2개의 분산 투자한다. 하여튼 2개 이상의 분산 투자를 한다면은 우리는 위험이 줄어드는 포트폴리오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이 위험 선호형 투자자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빌딩 C에 기대 수익률도 높고 우리가 위험도 높은 C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얘기고, 2개의 분산 투자한다면은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높다. 자,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높다. 밑줄. 이 말은 상관계수가 가장 작은 거. 상관계수가 가장 작은 거. 얼마? 0.5죠. 그 표의 맨 밑에 0.5를 찾아보세요. 0.5를 찾았더니 빌딩 C와 빌딩 B죠. A와 C가 아니라 A와 C가 아니라 B와 C죠.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것은 상관계수가 가장 작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어떤 우리가 투자안에 현재 투자 금액이 1억 원인데 대부 비율이 우리가 80%다. 그러면 1억 원 중에 대출금이 8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1년 후에 현금 유입의 현가가 3천만 원으로 추계됐을 때 다음 중 옳은 건 단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연 10%이다. 자, 순현가는 얼마냐? 자, 순현가. 자,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를 빼는데, 자, 현금 유입의 현가가 얼마죠?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고 현금 유출은 우리가 총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이 지분 투자한 금액인데, 대출이 얼마? 8천만 원이니까 1억 중에서 2천만 원이 지분 투자기죠. 그래서 순현가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1번 틀린 지문. 자, 순현가는 1천만 원이니까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투자 뭐 한다? 채택을 하겠죠. 투자를 채택하는데, 자,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나눠주는데, 현금 유입의 현가 3천만 원을 현금 유출의 현가 2천만 원으로 나눠줬더니 2분의 3, 1.5죠. 1.5는 1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내부 수익률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3번 맞는 질문. 니은 딕은 맞고요. 네 번째,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이 3천만 원에서 총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임대사업 첫 해에 부채 감당률을 구하라.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은 거의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 측정하는 지표인데, 지금 순영업소득은 우리가 얼마가 나왔느냐. 자, 순영업소득은 유효 영업경비 비율이 우리가 나와 있죠. 자, 영업경비 비율. 영업경비 비율은 40%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효 총소득 기준. 자, 유효 총소득 기준 우리가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유효 총소득이 얼마죠? 20억 원이 나왔죠. 영업경비 비율이 몇 프로? 40%. 0.4. 그럼 8억이 됐네. 영업경비는 8억 원. 자, 그럼 8억 원이죠. 그럼 유효 총소득 우리가 20억 원에서 영업경비 8억 원. 영업경비 8억 원을 뺐더니 순 영업소득은 얼마 나오죠? 12억 원. 자, 순 영업소득은 12억 원이 돼요. 자,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인데 융자 금액은 60억인데 매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죠. 자, 원금 균등 우리가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서 우리가 매년 원금 상환액. 자, 매년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 대출금 60억 원을 만기로 나눠주는데 60억 원을 만기 몇 년? 자, 매년인데 우리 30년 상환 30년으로 나눠줬더니 얼마? 2억 원이죠. 2억 원. 2억 원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매년 2억 원이 발생해요. 자, 원금 2억 원. 이자는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융자 잔고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해주면 나오는데, 융자 잔고 처음에 얼마? 대출금이 아직 돈 안 갚았으니까 60억에다가 이자율 몇 프로? 10% 해줬더니 얼마? 6억 원. 그럼 요 두 개를 더해줘야겠죠? 원금 이자. 자,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우리가 상환액인데 2억 원, 원금 2억 원에다가 이자 6억 원 더해줬더니 8억이죠. 12억 8억이니까 4, 2, 4, 3, 12, 1.5가 되겠네요. 부채 감당률은 1.5.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자,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한다. 이것은 이거죠. 우리가 GPM 점증 상환 저당 대출이죠. 자, 여기서는 초기에서는 자, 점증 상환 저당 대출에서 우리는 초기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우리는 융자 잔고가 원리금 지불액이 낮다 보니까 융자 잔고가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액만큼 어디에 더 더해준다? 이 차액만큼 대출금에 더 더해주죠. 이 차액만큼 대출금에 더 더해주기 때문에 융자 잔고가 대출금보다 초기에 많아지는 마이너스 부의 원금 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GPM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디귿 있고 또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죠. 가격, 여러분 대출 초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마이너스 상환이 나타날 수 있는 가격 수준, 저당 잔금액을 조정하는 거죠.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저당 잔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인 부채 금융과 관계 있는 것. 자, 부채 금융은 부채는 타인 자본이죠. 자, 부채 금융과 지분 금융. 지분은 자기 자본. 그래서 부채 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 그리고 여기에 우리 지분 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인데 부채 금융 방식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는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저당금융, 토지를 신탁해서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대출을 받는 신탁, 우리가 증서, 금융이 있고, 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죠. 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우리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또 회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 자, 이 내용이죠. 관련 없는 거 부동산 신디케이션인데,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지분금융 방식이죠. 자, 이 지분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리츠, 뭐 조인트 벤처, 그리고 부동산 신디케이트, 또 부동산 펀드, 이런 건 지분금융 방식입니다. 공모에 의한 우리가 증자를 한다는 지. 그래서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 MBS, MBB라든지 ABS,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이런 것은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 2번은 지분금융 방식입니다. 자, 27번.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 자산유동화증권 ABS 제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998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은 바로 뭐죠? MPTB 약어로 요건데, 문제는 이것은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 CMO에 대한 설명. 여러분, MPTB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다? CMO에 대한 설명. 다계층. 2번 지문은요, MPTB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다계층 저당 채권이죠. 다양화 밑줄 주의 좀 해두시고, 2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저당대출 요거 우리가 요 채권은 뭐죠? 우리는 이 MPTS. 자, 여러분이 이 원리금을 차입자가 상환하면 발행기간은 그 원리금을 바로 투자자에게 이체하는 이체증권과, 또 여기 채권이죠. 채권. 발행기관이 자신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한 MBB 성격을 가진 혼합, 지분형과 채권형을 혼합한 성격의 MBS입니다. 혼합 포인트죠. 맞는 질문. 4번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주택저당담보부 채권의 MBB에 대한 설명. MBB인데 이 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입니다. 다계층 저당채권의 발행자는 저당채권의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동풀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 다양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합니다. 5번 맞는 질문. 2번 정답이죠. 자, 28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분 투자 방식에는 아까 했지만 니츠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 뭐 조인트, 뭐 벤처라든지 부동산, 신디, 뭐 케이트라든지 부동산, 펀드, 뭐 이런 게 있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펀드가 있죠.
자, 유동화 자산, 1번 맞고 2번 저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은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을 뭐한다? 발행자에게 전가한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지문 보시면요. 차입자는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합니다. 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지만 이때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바로 즉시 원리금을 이체시켜 주는 게 아니죠. 자, MBB는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인데, 자, 그래서 뭐를 담보로? 요걸 담보로 하죠.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 자,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매각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또 원리금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수취권도 우리는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입자가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라든지,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또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았을 때의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 요거 전부 우리는 발행기관이 부담을 해요.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전부 누가 부담한다?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조기 상환 위험의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 자, 유동화 자산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하죠. 자, 역저당 제도는 대출자가 이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연금의 형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 개념입니다. 대출금이 과도 많은 경우에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상승합니다. 2번 정답. 자, 29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죠. 언제든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거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50% 쪽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얼마? 50억 원이 되겠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이라도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 들었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5억 원 이상입니다. 5억 원. 자기관리는 5억 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3억 원.